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심리치료 1-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어때요? 1강 들었어?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또 뭐에 대해서 미술치료의 기본 개념과 미술치료 과정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치료에서 페인팅 매체, 주로 물감, 이런 물감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서적 습식 매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감, 그리고 이제 이런 색연필이나 크레용 이런 거는 물이 안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건식 매체라고 해요. 연필 같은 거, 특히 연필, 색연필 이런 거는 건식 매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콜라주 이런 거, 예, 물이 좀 촉촉하게 들어간 거는 우리가 습식 매체라고 그래요. 오늘 건식 매체, 습식 매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페인팅 매체는 말 그대로 색을 나타내는 매체입니다. 자, 미술 치료 작품에서 페인팅 매체를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핑거 페인팅, 요즘 핑거 페인팅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물고기 가족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했죠. 예, 예. 애들이 이 바탕색 칠하는 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물감으로 칠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6살짜리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깜찍하게 그렸어요. 예. 사연이 다 있어요, 이 그림마다.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고기 가족화를 좀 알기 위해서 가족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항을 그려줬어요. 얘가 습식 매체를 좋아해, 그림 물감. 그러더니 여기 아빠 물고기, 아기 물고기는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하고는 별로 그렇게 미해결된 감정이 없어요. 근데 엄마 물고기는 이렇게 몸체를 다 가려버렸잖아. 수풀로. 그리고 자기 그 물고기는 형태도 없어.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눈물이 어항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됐대요. 그래서 그럼 저 한강물은 네 눈물이냐? 그랬더니 거기를 끄떡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눈물을 흘리니? 그랬더니 웅진 뭐 싱크빅인데 그걸 잘 못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저기 그 학동기 아동들 그러니까 1, 2학년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바로 손이래 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새 키가 크잖아요. 신세대가 돼서 그래서 이 손으로 확 내리칠 때 그 손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대기 이런 거, 주먹 여기 이런 거 너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학습을 강조하는구나 쳐대라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 과정은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 돋보기가 나왔죠. 그래서 심리 치료하는 사람들, 또 미술 치료, 또 예술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제3의 눈을 여기 갖고 있어야 돼. 제3의 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제3의 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귀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말을 들어도 그거를 잘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옳게 듣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치료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3의 눈, 제3의 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미술 치료자는 또 제3의 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3의 눈, 그 다음에 제3의 귀,
그 다음에 제3의 손. 예,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the third eye, the third ear, the third hand.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술 매체나 도구는 작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미술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림 물감이나 붓은 도화지에 뭔가를 그려야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작업을 하는 태도가 미술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 미술 재료와 미술 매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미술 매체는 좀 더 치료적이고 통합적인 거. 미술 재료는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걸 미술 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태도가 미술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 혐오돼 즐거우면 아주 불쾌하게, 하기 싫은 거는 억지로 치료실에 온 듯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열중을 해. 그리고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 언어를 통하여 추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비저블, 또 no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언어를 버벌이라고 그러거든요. 버벌. non-verbal, 비언어적인 거, verbal, 언어적인 거, 이런 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미술 치료사는 작업 과정의 모든 면에 주의를 집중하고 모든 것이 다 치료적 자료가 되므로 진단적 자료와 평가하는 시간까지 치료의 전체 과정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작업 과정을 통해서 본 미술 치료 청년 사례예요. 이게 일회기 작품이고,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한 20회, 25회 종결 작품이에요. 아우, 이게 이제 제가 신사동에서, 강남 신사동에서 미술치료연구소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가까워서. 그래가지고 얘 문제가 무기력, 위축, 우울증으로 내원했는데, 첫 회기 작품은 이게 A4 용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다라처럼 동그라미도 만들어줬거든요. 아까 그 ADHD 1강에서 ADHD 아동은 얼마나 낙서를 잘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낙서하려니까 하지를 못해. 그래서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안 돼요. 낙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가 한 3시 반, 4시 정도 오는데 그때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교육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상담하고 그러니까 과부하도 걸리고 그렇게 졸려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하잖아, 얘가. 한목증 걸린 애처럼 말도 안 하고. 그러다 그림을 해도 잘 그리면 되겠는데 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헉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벌리고 있어서 혹시 지적장애 아닌가? 그러면 의뢰할까? 그래가지고 야야야, 너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그땐 30명 중에서 21등 한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아니지. 8학군인데. 응. 그래서 그 평균이 몇 점이야? 79점이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휴, 그래서 얘가 오면 왜 이렇게 졸립냐. 그리고 저 혼자 엔터테인먼트처럼 저 혼자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짓거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저도. 그래서 제가 이랬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 혼자 해라. 그러니까 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 눈치를 또 히끗히끗히끗 봐요. 근데 제가 얘를 리젝트, 거부했으면 이런 그림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종결 작품은 미래의 나의 방 꾸미기로
이게 3회에 걸쳐서 완성한 거예요. 작업 과정에서 미술 작품 제작에 전념하는 내담자의 창조적 에너지를 볼 수가 있었다. 아, 이게 정말 우리 그 석고붕대 그 상자, 그 허스러운 상자에다가 골판지로 다 입히고 이렇게 지붕까지 하고 카페트까지 깔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또 그 작은 미니 그 피그니처들이 또 상당해요. 재밌고. 이렇게 미술 치료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거절했으면 얘가 모든 약들도 다 끊었어요. 3개 약을 먹었는데 집중력, 우울증, 키 크는 약. 아니 키가 큰데 무슨 키 크는 약을 또 먹여. 그래가지고 그 약 3개를 다 끊고 처음에는 오기 싫어했는데 굉장히 이 미술 치료실에 오는 거를 좋아했어요. 자, 미술 치료에서 미술이란 이제 미술 작품. 그래서 미술의 형태, 내용, 상징적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상징. 그래서 형식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그림의 크기, 또 필압, 이렇게 뭐 크레파스나 연필 짓는 필압, 필선, 위치, 위아래, 뭐 왼쪽, 오른쪽, 방향, 생략된 부분, 왜곡된 부분, 절단된 부분, 지우개 한 부분, 세부사항, 균형 및 대칭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용적 분석이라는 시각적 잠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내용적 분석을 통합한 게 전체적 분석이에요. 그냥 그림은 이렇게 아까 그 물고기 가족화, 그냥 물고기 가족화야. 4마리 물고기가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학습으로 이렇게 좀 학대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 잠재적 내용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전체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의 자원봉사 나간다든지 기관의 치료사가 되면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게 필수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술 치료할 때 보고서 막 열심히 작성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논문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미술 치료 작품 봅시다. 형식적 분석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순서, 종이 위에 어느 쪽에 그리는가 하는 위치, 크기, 필압, 선의 농담, 불연속적인 선의 성질, 그림의 대칭성. 그림의 대칭성이 너무 없으면 그림이 이상해요. 그림의 운동성, 원근법, 음영, 생략, 광화, 지우기 등등. 내용적 분석은 그냥 눈에 보이는 내용과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껍질이 시각적 내용이고 그 안에 있는 호두가 잠재적 내용이죠. 그래서 시각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을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탐색해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내담자의 문제에 적용해서 통합. 그래서 이거는 모든 그림, 해석, 자유화도 그렇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미술치료 작품의 그 해석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술치료 작품 분석의 실례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집단 괴롭힘을 받는 그 유치원에서 7살 여자 아동의 동쪽 집 나무 사랑 그림 검사예요. 근데 얘가 2월 달에 왔어. 그러니까 6세나 마찬가지예요. 2월 달에 온 거하고 12월 달에 온 거하고 애들은 그 6개월이 차이가 무섭습니다.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의 일년과 그냥 보통 그 중년의 1년 나이하고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동쪽 집나무 사랑 그림 검사 KHTP를 실습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했더니 이게 거의 50분 다 차지했어요. 예. 자, 형식적 분석에서 45분 시간이 소요된 거. 그리고 지우개를 너무 많이 썼어.
피랍이 강하고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강박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게 집도 너무 크고 이게 거인들이에요. 이게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제 내용적 분석을 보니까 이 작은 새가 귀엽다고 이 거인이 막 이 새를 괴롭힌대요. 막. 그리고 이 거인은 이 작은 나무가 괴롭다고 저기 예쁘다고 귀엽다고 막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작은 새를 괴롭히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상징적으로 압축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와, 아트 세라피는 아트다. 예술이다. 미술 치료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집은 계속 대자를 그리더라고. 막 커튼을. 그래서 예, 커튼 친 집도 있고 커튼 치지 않은 집도 있어. 그래서 그나마 이게 45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전부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완벽, 강박. 그러니까 완벽하고 강박의 핵심 정서가 뭐냐 이거야. 불안이야, 불안. 불안이 많아. 그래서 내용적 분석을 보니까 제목 내용에서 작은 새를 괴롭히는 거인, 아동의 집단 괴롭힘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죠. 전체적 분석에서 그림의 발달은 얘가 연령, IQ가 높아요. 연령에 적합해요. 그림의 완성도도 높고. 아동의 불안과 어머니의 지배적인 양육 태도와 아동이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어머니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통제적이고 애한테 화를 내고 애를 때리고 하다 양육 태도가 안 좋은 양육 태도는 다 갖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후검사 어머니 상담을 30번 하고 이 아이 상담을 20번 했습니다. 사후검사 꼭 제가 시킨 것 같죠? 자, 그동안 이제 어머니 상담을 하니까 긴장감이 없어지고 그림에 즐겁게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도 짧아졌어. 10분. 지우개를 거의 사용 안 하고 그림에 대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태도가 아주 밝고 명랑해.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때는 제 눈치만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제목이 아이 신난다야.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얘가 엄마의 양육 태도가 바뀌니까. 그림 발달 수준은 정상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며 초등학생 그림 같아요. 도식기 수준이지만 창의성은 약간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A뿔입니다. A뿔. 집은 우리 집을 그렸어요.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예, 이제 집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자, 집에 큰 문이 있고 여기다 자기네 이름을 썼어요. 누구의 집. 이런 거는 실명이기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으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의 문을 크게 그린 것은 가정이 이제는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그림,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색채죠, 색채. 색채도 들어가요. 자, 사후검사. 가만히 있어봐. 집나무 사람 크기가 어때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집단 따돌림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정에서 어머니 양육 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으로 변화되면서 집과 나무와 사람의 크기가 서로 균형적으로 변화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그림에서 희망찬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 아동의 집단 따돌림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자신을 따돌리는 아동들과 친해졌어요. 유치원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그림에 간접적으로 투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술 치료사들은 이런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좀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 분야 이것도 참 많은 시간.
이론과 지식, 발달 이론,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 그리고 진단을 내린 평가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상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그리고 이게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은 정신분석, 정신역동, 인지, 현상학, 게슈탈트, 대상관계, 인간중심, 발달행동이론, 또 분석심리학, 저는 분석심리학, 심층심리학을 저는 전공했거든요. 심층심리학은 뭘 전공했냐? 정신분석, 정신역동, 대상관계, 분석심리학 이렇게 네 개를 전공해서 심층심리학, 무의식을 평생 공부했어요. 심리적 여러 평가 진단 및 치료 계획 사례 개념화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술과 치료의 통합 미술 치료 과정.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할 수가 있겠다. 8분 남았으니까 제가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신뢰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내담자가 미술과 치료에 통한 미술 치료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어떤 외국 사이트에 어떤 미술 치료사 홈페이지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번역해서 도식화했습니다.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미술 치료실에 와요. 그럼 치료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저는 참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 분석을 되게 오랫동안 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전부 그거를 합하면 3, 400회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큰 자산이에요. 그리고 책도 냈어요. 한번 소개해 줄게요. 미술 치료사의 그 자전적 탐구. 제가 미술 치료사로서 그 25년간의 삶을 그러니까 상담까지 치자면 20살부터 배웠으면 뭐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후학들을 위해서 저의 자서전, 미술치료사의 자서전을 내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부화 과정,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화를 해야 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작업하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미술 치료가 이런 건가? 하고 의문과 호기심이 생기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계속 미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탐색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60대 초였어요. 그러면서 젊은 선생님이 이랬대요. 빨강색을 쓰니까. 어머, 목사님 이제 섹슈얼한 성적인 리비도가 나오나 보다. 그래서 빨간색 쓰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빨간색이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제 미술 치료를 새로 배우면서 열정이 생기신 거죠. 빨간색은 열정을 나타내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죠. 교수님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화 과정이 참 이렇게 저도 뭐 치료받고 나면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어두운 모습들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명 단계야. 내담자는 이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자기 문제를 서서히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담자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미술 치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이 봤죠? 청소년 아이. 내담자는 점점 작품에 대한 정교화, 창조성, 완성도가 높아가요. 이렇게. 내담자는 미술 치료사와 함께 계속해서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그 자기가 갖고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면서 건강한 인격체를 갖게 되면 이제 신경증이 감소되고
건강한 인격체를 갖게 되면 삶이 평화롭고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의 밸런스, 균형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크리에이티브 urge가 창조성이에요. 창조적 욕구를 갖고 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인큐베이션 단계. 그리고 난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unknown. 일루미네이션. 어느 날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고 또 꾸준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느 날 여기 불이 탁 켜져요. 통찰이 온단 말이야. 브레이크스루. 그래서 자기 문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한 번 완성되는 거로 안 돼요. 자꾸 자기 문제를 들여다봐서 훈습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completion.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죠. 처음에는 숲을 보다가 숲속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죠. elaboration.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과 치료자 sharing 나누고 communication 대화를 함으로써 이 창조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또 이게 미술 치료사들은 아트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미술 치료사가 결핍이 되고 삶의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안 돼요. 자기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회를 이렇게 한번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비드 자민이라고 좀 생소한 작가였어요. 살아있는 작가니까. 여행은 멈춤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은 탈주입니다. 발 딛고 있던 곳을 잠시 벗어나니까요. 여행은 기대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움을 바라니까요. 설렘 속에 출발한 당신,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도착한 여행지의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낯설지만 금세 친해집니다. 새하 꽃과 나무,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달랐지만 이 또한 일상입니다. 이 평범한 풍경들이 여행을 하면 왜 그렇게 특별해 보일까요? 일상에서 울린 특별한 바로 자민이 말하고픈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술 치료사들은 그 프로이드가 38 원칙, 그게 뭐냐면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휴식을 취하고 자기 즐거운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와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혼의 자아상, 그래서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ad boy. 2021년 Nah, all eyes on me. See, when they talk like shit, you live for John. They talk something we all man, if you understand. Hey, don't hate my guy, you understand? I'm trying to make $1 visa, welcome to the plan. Oh boy, you see they talk like shit, you live for John. They talk something we all man, if you understand. Now you better recognize my guy, you understand? I'm trying to make $1 visa, welcome to the plan. Nah, I be solo artist, I know be group C. I hate fake niggas with a 마지막 그림이 제일 괜찮죠. 여러분 미술 전공한 사람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예. 저도 조금 손 풀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참고문헌. 이렇게 참고문헌이 이렇게 미술치유의 치유인가 매체 제가 쓴 책이죠. 그리고 학회에서 나온 책. 자, 저의 2강 강의는 지금 이제 11초 남았어요. 2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3강에서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